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마지막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3지대 아까 전에 저희가 조국혁신당 얘기도 해봤는데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비례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데리고 온 것도 약간 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좀 밀려가지고 내가 비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종인 데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화성에 출마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화성에 출마했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전체 지금 지역구 중에서 젊은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또 화성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거를 어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이 화성으로 일단 출마를 했는데 요겐 좀 어떻게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 이준석이 경쟁이 있을 거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화려하게 사람들한테 밝혀왔던 정치 논리나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 명분이 화성 동탄 지역에 젊은 사람 많이 산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젊다고 거기 간다면 연령으로만 따졌을 때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화성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있어요. 그렇죠. 캠퍼스라고 얘기하죠. 그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준석은 내가 반도체와 무슨 연관이 있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앞으로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갖고 있을까? 젊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런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출마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아무 관련 없죠. 뭐 하버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고 보는데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반도체는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던 사람이 맨날 던킨 도너츠만 따지고 있고 이게 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명분이 출마 명분이 지역구 선택 과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명분이 없어 보이고 그 전에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게 분명히 대구에서 제일 센 사람하고 붙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걸 이제 취소하고 그 발언을 철회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내가 대구에서 출마를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본인 입으로 해야 돼요. 그걸 김용남 전 의원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생각한 대구에서 가장 센 사람은 누구였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사람하고 붙는 것보다는 화성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왔으니까 오해 없게 바란다.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요. 그게 대구 시민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예의죠.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그냥 뭐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막판까지 내가 그냥 고민하기는 했다. 근데 화성으로 갔다. 그냥 요 정도밖에 없고 대구를 왜 결국에 안 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없죠. 얼마나 대구의 국회의원들 가지고 뭐라 그랬어? 뭐 살찐 고양이, 뭐 비만 고양이 얘기하면서 그랬죠. 뭐 별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대구에 계신 대구 시민이라든지 뭐 대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이 생각한 제일 살찐 고양이가 누구냐? 그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야, 대구에서 제일 살찐 고양이가 누구냐? 확대시켜가지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일 살찐 고양이가 누구냐 하면 아마 지금 아마 또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참고로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따르면은 TK에서 대구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0%였습니다. 참네. 0%. 네. 참 고양이가 뭔 죄입니까? 진짜 고양이가 뭔죄인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화성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아까 얘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벨트를 이제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양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원우 그리고 나까지 해가지고 뭔가 당적인 차원에서 내가 대구에 나가지 않고 화성에 나가는 거는 이 벨트 형성을 하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해요. 제가 삼성전자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양양자 의원이 삼성전자에서 오래 하셔서 거기 상무까지 하신 훌륭한 분인 건 제가 알아요. 용인갑에 출마를 한단 말입니다. 용인갑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새로 들어오니까 뭐 그것도 말은 돼요. 그러면 양양자 의원이 화성에 나가는 게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 화성 캠퍼스가 있는데. 삼성도 출신이고. 근데 아마 나이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많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반도체 클러스터 새로 들어오는데 용인갑 지역이요. 거기 막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있고 시골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이준석 같이 좀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사람에 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당은 이원모
후보를 공천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이원문은 좀 버겁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대통령과 뭐 대리전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서 네네. 하는데 반도체 벨트라고 얘기한 거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원우 의원은 원래 화성에 있었어요. 네네. 화성에서 3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원우 의원은 반도체랑 관련이 있어서 12년 전부터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원우 그렇죠. 의원이 고대법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 얘기도 지금 안 맞네요. 안 맞다니까. 그 제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이 뭐 금성 목성하는 화성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화성에 뭐가 지금 반도체 재료가 발견이 됐는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라고 있어요. 알죠. 예, 비행기 말고요. 사람이요. 참고로 구글에 전용기 치면 아직 전용기 의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밑으로 열심히 내려가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네. 훨씬 젊어요. 이준석 의원보다. 그럼 젊은 걸로 따지면 그 사람한테 명분 주는 얘기예요. 젊어서 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우리 나이로 부록이에요. 그렇죠. 벌써 40 젊다고 됐으니까요. 보기가 뭐 제 입장에선 젊다고 부럽긴 한데 이제는 젊음을 무기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뭘 줘야죠 유권자한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이준석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 경쟁력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실망하는 게 1월 1일 이후로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얘기도. 이준석 대표스럽지 않으니까 본인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지금 사실 선거에 뛰는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책이 뭔지, 화성에 가서도 내가 뭘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한동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대중은 한동훈을 봐요. 이준석을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발언 중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특정인입니다. 네, 특정인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의도 특정인 됐어요 지금. 그냥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느끼는 비애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SNL 나와서 무슨 왕관의 무게를 누려라 뭐 왕관이고 뭐건 둘째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좀 표현이 그런데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 토론을 안 받을 거를 알고 제안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치 평론을 하시라고요. 정치를 하시지 말고 정치 그러니까. 평론을 하시라고 그러면. 진짜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슬픕니다. 이렇게까지도 한동훈을 지금 걸고 넘어져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치 신인 내보내지 말고 직접 나와라. 한동훈 위원장 이미 불출마 선언한 지가 언젠데 왜 지금 자기를 상대하라고 하는지 아무런 지금 어떤 정당성이 없어요. 리그가 달라요. 리그가 다르다는 말씀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묘하게 자기 리그를 잘 모르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계속 해가지고 지금 아나무인 태도를 좀 보이는 게 뭐냐면은요, 오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레이나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강사 출신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묘하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약간 좀 무시하듯이 얘기를 해요. 오산만 해도 국민의힘에 후보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EBS 강사 출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제대로 뭐 정리도 좀 잘 안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정작 그래가지고 오산의 개혁신당은 누구를 내보낼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오셨잖아요. 네네. 그분이 아무리 이 지략이 뛰어나고 식견이 높다 하더라도 뭐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어야 공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공관위원장 됐는데도 언론에 별로 이렇게 발언이 소개가 안 되는 이유는 공관위원장으로서 무게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산만 해도 벌써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안민석을 컷을 했어.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 레이나를 했어. 그럼 뭐 할 말은 좀 있겠죠. 레이나가 EBS 방송 그거 저 수험생들 어떻게 하고 왔냐 뭐 공격할 수 있어. 그렇죠. 민주당 입장이나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오렌지로 이 오렌지를 우리는 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없어요. 오렌지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 오렌지가 지금 언급되는 게 허은하거든요. 네? 정말요? 지금 좀 찐으로 당황하셨는데요. 정말 이거는 네네. 여기 있네. 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랜만에 지금 기사화가 되긴 했는데 이준석 화성을 당선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허은하가 오산 출마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5일 나왔고요. 4일은 또 기사가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측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산시 출마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허은하가 오산시 출마하는 게 반도체 벨트 전략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허은하랑 반도체는 무슨 상관이 있죠? 글쎄요.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오산 경기 남부는 맞아. 근데 그 아무데나 반도체 벨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 하이닉스로 가지. 진짜 그러니까요. 이천으로 이천으로 가면 되지. 예. 그래야 반도체 벨트지. 왜 갑자기 하이닉스는 또. 무시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모르는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허은하가 오산 출마가 검토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을 때 우리 후보님께서 정말 찐으로 당황하셨습니다. 저 못 봤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얘기니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대문만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비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산? 야. 그 저도 원래 당연히 비례 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또 비례를 뭐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저 당원 투표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정치 좀 했던 분들은 아예 비례 생각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러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령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도 굉장히 화력이 약한 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럴 때는 지역구 의원도 많고 해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죠. 나머지 분들 지역구에서 아무도 안 되고 그럼 중에 정말 신인급이 오렌지로 한두 명 들어간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오렌지 혁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김종인까지 간 상황인데도 너무 좀 오합지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추가되는 인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없어서 저희 완전히. 당에서 나올 때 천하 용인 중에 용이 빠진 다음에 김용남 네. 의원이 가서 천하 용인 2가 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더 안 나왔잖아요. 지금 공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말하던 1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오려고 한다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없죠? 없죠. 그리고 여기 네. 추가된 분이 금태섭, 유호정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조응천, 이원우까지. 그렇죠. 이분들은 딴 데서 왔으니까. 뭐 보수당이라고 했으니까 뭐 인정 뭐 보수당이라 해요. 그것도. 그런데 없잖아요. 그렇죠. 김영남 같은 경우도 솔직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예. 네, 그분은 뭐 네. 사정이 있죠. 네. 거기에다가 또 근데 천하람은 요즘 도통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죠. 네.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물론 이제 한 1월 초 얘기예요. 네네. 그 이낙연 대표랑 합치기 전에 네. 아마도 천하람 위원장일 걸로 추측이 되는데 개혁신당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물론 천하람 위원장이 했다고 100% 확신은 못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 굉장히 이 개혁신당 오렌지당의 앞날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전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요. 한때는 뭐 10% 나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뭐 3% 간당간당 합니다. 3%면요 한석이에요 비례대표. 예, 그러면 이거 뭡니까? 거의 국가혁명 배상금당 수준이에요. 허경영 당시에 그렇죠. 4년 전에 후보막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게 3%도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또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석도 한석이 안 안 날 되는 수도 거예요. 있죠. 3이 돼야 뭐 한석을 주거든요. 옛날에 옛날에 뭐 기동 무슨 당 이런 당 많았습니다. 네네. 한석 나온다고 그 기호 1번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싸우고 했어요. 근데 한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야 그러면 진짜 김종인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완전히 정치 생명으로 보면은 그렇죠. 위태로울 수 있을 아니, 김종인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야 본인이 이제 현실 정치 안 하신다고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누누이 밝히셨잖아요 그분이.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국회에 못 들어가면은 정치 그렇다. 생명이 끝난다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관위원장으로 오실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비례 출마의 명분을 살려주는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시지 않을까 다 예상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와. 반도체로 이게 대동단결. 지금 반도체로 대동단결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허은하랑 반도체는 무슨 연관이 있고 이온욱과 반도체는 또 무슨 연관이 있고 이준석과 반도체는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통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뭐 어쨌거나 모르겠어요. 뭐 반도체를 하겠다 하니까 뭐 반도체 많이 그냥 쓰시는 걸로 하는 게 더 예. 좋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저도 반도체랑 관련이 많죠. 쓰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많이 쓰고 많이 있거든요. 쓰고 있잖아요. 많이 쓰니까. 이상 긴급 속보 전달을 마칩니다. 윤석열 뉴스의 장솔비 기자였습니다.